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 첫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OT라든가 공부법이라든가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맛을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 바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바로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하셔라. 그렇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된다. 이런 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책에 대한 설명도 이제 대충 드렸고요. 우리가 36쪽으로 들어갑니다. 36쪽.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국사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사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제목이 멋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사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역사의 의미, 역사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가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이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의 역사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가 자신의 주관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지금 주관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왜냐면 역사가가 무엇을 남기는 거죠? 기록. 그러면 제가 역사가라고 봤을 때 내가 이제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 주관이 들어가죠. 다시 얘기해서 BC 2333년에 위대한 고조선을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셨다라는 거. 그럼 위대한 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역사가의 주관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는 거죠. 역사가 뭐 별거냐,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이 모두가 역사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얘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누가 얘기했느냐, 사실로서의 역사는 랑케라는 학자가 얘기했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E.H. 카라는 사람이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역사를 정립시켜 드릴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역사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는요, 역대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됐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약에 이런 정의 자체를 모른다고 해도 풀 수 있는 국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우고 객관적인 역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합시다. 끝. 그렇죠?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 있는 거, 시험과 관련 있는 건 바로 나오죠. 첫 번째 이제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석기고, 그리고 신석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거 있죠? 역사. 역사라는 것은 무엇으로 남깁니까? 글자로 남겨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등장을 했을 때가 이제부터가 이제 역사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기록, 문자가 등장한 건 언제입니까? 청동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발생한 청동기 시대부터가 역사 시대고, 이 역사 전 시대는 뭡니까? 먼저 선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선사 시대다, 역사 앞 시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사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가 선사 시대고, 청동기 이후는 역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결론적으로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지요. 구분됩니까? 확연히 됩니다. 왜요? 신석기는 우리가 혁명이 있었죠. 신석기 혁명.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신석기에서 청동기 이거 구분 안 된다? 구분 바로 되지요. 뭡니까? 금속의 출현이죠. 그래서 합금이 출현됐는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간다. 이거 구분한다라고 하면 노벨상 탑니다. 일단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왜? 자, 지금 청동이라는 거, 그렇죠? 구려 아연의 합금부터 시작해서 뭘 계속 첨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뭐가 등장을 했다? 강철이 등장을 한 거죠. 이른바 뭡니까?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는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철기 시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와 철기 가운데점에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생활 사회상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나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 하면 비파형 동검이고 철기 시대 하면 세형 동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동기 철기가 구분이 안 된다며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세요. 자, 청동기 초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후기 청동기가 있고요. 초기 철기 시대가 있죠.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이쪽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유물 구분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짚고 들어가죠. 자, 일단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고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죠. 이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평등사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평등사회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없었다가 청동이라는 합금이 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죄다 무기가 돌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이때는 합금이 출현하죠. 그러니까 합금이 돌을 깨버리잖아요.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금 시대부터는 뭐가? 계급이 발생해요. 왜요? 전쟁이 시작했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의 재물을 뺏고 그의 사람들을 노비로 부려버리죠. 그러니까 노예가 등장을 하고 계급사회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것은 합금의 출현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평등사회, 이때부터는 계급사회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구석기예요. 제가 왜 그러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터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석기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빙하기라고 하면 지구가 꽉 얼었다. 다 통째로 얼었다. 그러면 지구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고 이쪽 한기퉁이가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다 이 얼음이 돕니다. 이쪽으로 얼려요. 이건 녹아요. 그렇죠? 그러다 다시 또 얼어요. 이렇게 이제 한쪽이 꽉 얼어버리는 이 시대를 빙하기라고 하는데 이때 얼었다가 녹았죠. 그렇죠? 그러면 해빙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해빙기. 그런데 또 빙하가 온다며요. 그렇죠? 이렇게 빙하기, 해빙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석기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지금과 같은 해수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구석기 때는 이 빙하기, 해빙기 이렇게 되는 때를 간빙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구석기 때 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면이 하강을 해요. 쫙 물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예전에는 이렇게 육지 상태였어요. 여기는 지금 황해 남해잖아요. 육지였어요. 그리고 동해는 좀 깊죠. 그래서 호수가 하나 있었고 여기는 다 육지였습니다. 일본 땅까지. 그렇죠? 그러다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됐죠. 그래서 싹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같은 지도가 나온 것은 해수면 상승 이후 신석기 이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구석기 때는 땅이 육지가 이어져 있었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빙하기가 뚝 하고 찾아왔어요. 빙하기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다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 이동해요. 여기에 사람 못 살아요. 그렇죠? 못 살고 있다가 신석기 때부터는 이제 정착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사람들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강가나 해안가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농경을 짓고 살기 시작하니까 이 구석기 때는 이동 생활을 했었을 것이고 신석기 시대는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서 정착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구석기 이제 들어갈게요. 본격적인 수업이 10분 만에 들어가네요. 자,
구석기 들어갈게요. 자, 구석기는 일단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죠. 무엇을 따라서요? 먹이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먹이가 딱 있다. 그렇죠?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잠깐 정착해서 그 동물들을 어떻게 사냥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렇죠? 사냥. 채집도요. 채집은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리고 고기잡이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냥 채집이 기본적이었고 이 기본적인 사냥 채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물들이 씨가 말랐어. 내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정착을 해야 되죠. 이 정착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동굴. 그래서 동굴에다가 그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불 떼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지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바위그늘이라고 하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해가 떴어요. 그늘이 짙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잠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 구석기 때. 이 동굴에서요. 나중에는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이름하여 막집이에요. 왜 막집이지요? 막 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냥 막 짓고 살지요. 왜? 좀 있으면 버리고 갈 건데 뭘 그렇게 예쁘게 집니까? 그렇죠? 이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이런 사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름하여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자, 이 뗀석기는 떼어낸 석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구석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시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나뉘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예전엔 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석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시기 구분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석기를 다듬는 법에서 시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석기를 어떻게 다듬느냐? 자, 일단 돌멩이 큰 거 하나 있죠. 이것을 다용도로 씁니다. 사냥됐다가 그 사냥하고 조리, 그러니까 이제 음식할 때 그렇죠? 이렇게 가죽 껍데기나 이렇게 벗기고 막 이런 때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석기를 모두 다 썼을 때 전기구석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던져요. 돌멩이를 꽝 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깨지겠죠. 깨졌는데 여기가 덜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딱 잡고 여기를 떼어내는 거지. 그래서 떼어내고 이런 석기로 그냥 쓴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떼어낸 석기, 뗀석기예요. 아주 원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각이 난 걸 가지고 요거는 요 용도로 쓰고 요거는 요 용도로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조각 난 거를 용도로 다 썼던 것이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는 머리가 조금 좋아져요. 자, 이렇게 돌멩이가 있죠. 요 조만한 돌멩이를 하나 놓습니다. 이 정같이 이렇게 생긴 세모. 그렇죠? 그리고 요 돌멩이를 꽝 쳐버려요. 그럼 깨지겠지. 그러면 깨진 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 딱 놓고 깨가지고 쓴 거죠. 어찌 되었건 다듬어야죠. 어떻게 다듬어요? 떼어서. 그렇죠? 탁탁 쳐가지고 탁탁탁탁탁탁 해서 다듬어서 쓴 것이 이제 후기 구석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신석기는 뭡니까? 신석기는 갈았어요. 이름하여 간석기입니다. 갈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예요. 그렇죠? 구석기는 그냥 원시적인 그 자체 돌멩이 너덜너덜한 거 떼어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아주 무식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먹도끼 이걸 막 찍는 거 주먹도끼. 그래서 이제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그러면 돌 팔매 하는 거 있죠? 돌 던져가지고 사냥하는 거, 이 팔매돌 요런 것들이 그 뗀석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냥할 때 썼고, 그리고 긁게, 밀게 요런 것은 또 뭡니까? 조리도구로서 뗀석기예요.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후기로 가면 이 승배찌르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등장을 해요. 승배찌르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자루 같은 것이 생겨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나무를 연결해서요. 끈으로 묶습니다. 뭐예요? 창이죠. 머리 좋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 쪽에 가면 이렇게 이제 승배찌르개 같은 게 나오고, 이 승배찌르개 요것은요. 실질적으로 한 요만해요. 진짜 작습니다. 요런 것들 썼던 것이 후기 구석기. 자, 그리고요. 인골이 발견이 됩니다. 인골이라는 거. 그래서 그 1970년대 김웅수 씨가 길을 가다가요. 그 산에 그
사업을 하던 양반이 광산 사업을 하다가 발견 뭐 뼈다가 나왔어.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보니까 140cm 정도 되는 아이의 뼈가 발견이 됐고요. 이것을 연대 측정해 봤더니 구석기인 거야. 그러면 구석기 때 이렇게 사람을 묻었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 묻고 옆에 꽃가루를 뿌렸던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때 사람을 매장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원시적으로, 그래서 원시적 매장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흥수아이가 시험에 나오면 뭘로 푸시면 된다? 구석기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인 매장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보시면 그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넘어갈 때요. 지금 보셨죠? 빙하기가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꽁꽁 얼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간빙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완전히 그냥 한겨울이죠. 막 눈 이렇게 쌓여있고. 그때 나왔는데 배고프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 구석기 때 사냥했던 그 매머드가 있어요. 맘모스라고 아시죠? 코뿔소처럼 생겨가지고 큰 동물, 그렇죠? 아파트 3층 높이의 큰 건물이 그때 구석기 때는 그걸 사냥을 했었는데 그 짐승들은 그냥 빙하기 때 싹 다 멸종이 돼버립니다. 그냥 바로 얼어 죽고. 이제 작은 짐승들은 피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짐승을 사냥하면서 그 연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무식했던 이 주먹토끼 그 맘모스 잡았던 걸로는 사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만한 거, 토끼 같은 거 잡는데 이걸 찍으면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만한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른바 짜잘한 석기, 잔석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잔석기, 그래서 돌톱, 돌활, 돌창, 돌화살 이런 건데 이것이 어디에서? 조개더미에서 발견이 돼요. 보세요. 자, 이 사냥, 어로를 냈다고 그랬죠. 이때 잡았던 게 조개란 말이죠. 그래서 조개살은 먹고 껍데기는 버렸겠죠. 껍데기를 막 버리는데 냄새 나니까 한 곳으로 몰았어요. 이게 뭡니까? 쓰레기 아치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쌓였어요. 쌓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지층이 형성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래 보니까요. 석기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 뭡니까? 이거 구석기예요. 근데 이 윗동네 보니까 석기들이 있어요. 근데 큰 것도 있고 짜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거 언제예요? 신석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짜잘한 석기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지층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예전에. 그렇죠? 지층이 돼버린 이 쓰레기 하치장이죠. 조개더미예요. 그러면 조개더미에 이게 짜잘한 석기가 있었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죠? 이 중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른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가 중석기라고 불러요. 선생님 중석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데 이 중석기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중석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석기는 뭐다? 구석기 후기가 이제 중석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럽 역사 같은 데서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라고 배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운다. 구석기, 신석기. 대신 중석기라는 이 단어는 시험 문제에 존재하지 않죠. 출제가 안 돼요. 하지만 뭐가 출제된다? 자잘한 석기, 잔석기는 출제되고요. 어디에서 발견됐다? 조개더미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시기를 묻는 문제. 그럼 이 시기는 언제다? 구석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책을 한번 볼게요. 36쪽입니다. 이게 다 판서 미르보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좋다. 그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의 형성 2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 선사시대 전개, 그리고 1번 민족의 기원 됐고요. 그 날개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 한반도에 사람들이 거주했고요. 봐보세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석기 시대, 천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이 기틀이 형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정착했던 신석기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래 양괄호 1번의 생활을 볼게요. 생활,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이건 사냥도구. 그리고 글게, 릴게는 조리도구로서 모두 뗀석기, 떼어낸 석기고 구석기다. 동그라미 2번 경제인데요. 맨 끝에 승배 찌르기가 나오죠. 창의 역할을 했었던 것.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주거, 동굴이나 바위 그늘, 동굴이나 바위 그늘. 그리고 후기로 가면 막집이 출연을 했고요. 동그라미 4번 예술품이 있었는데 고래, 물고기 이런 것들을 새겼어요. 벽에다 막 새겼어. 그럼 이거는 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X예요. 왜냐면 그것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누구와 함께 빌었죠. 누구에게 빌었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건데 구석기 때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덥다며요. 이것은 그냥 묻은 거예요. 그 동물한테 뜯겨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 신앙은 언제 나옵니까? 신석기 때 나와요. 그래서 신석기 때 원시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그냥 새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표로 나타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굽은 석기 다듬는 법에 있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죠. 그래서 전기, 한 개 큰 석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썼고요. 중기,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 가지고 여러 가지 잔손질해서 만들었고, 후기는 쐐기 같은 걸 박아서 모양을 내서 만들었다. 양가로 2번에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인골이 발견됐으니 맨 끝에 보면 청원 흥수굴에 흥수아이, 그래서 140m 정도 되는 그 키를 가진 아이뼈가 발견됐으니 원시적인 매장 풍습이다. 양가로서 한 번에 유적지는요, 맨 끝에 충남 공주의 석장리, 요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나오면 1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다음과 같은 시대의 상황과 같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자료가 나와요. 자료 나오는데 이제 땡땡땡 시대를 찾아서, 그래서 여기 장소 뭐 석장리, 공주 석장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뗀석기 얘기 나오고 그러죠. 구석기 시대에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과로 4번에 중석기가 나와 있죠. 중석기는 구석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도구는 잔석기, 짜잘한 석기입니다. 그래서 돌톱, 돌활, 돌창, 돌착살, 돌자 빠진 거지. 석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작해서 토끼, 여우, 새 같은 작은 짐승을 사냥했고요. 동그라미 3번에 유적, 유물, 조개더미. 어디에서? 패총이라고 이거 한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조개더미에서 발견돼서 이 시기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신석기로 가볼게요. 자, 신석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 또 판서로 미리 보기를 보세요. 자, 신석기 시대는 정착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농경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집다운 집을 만들었으니 이름하여 웅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착을 했다고 그랬죠. 왜요? 농경이 시작됐어요.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어떤 농사를 지었냐? 조, 피, 수수 같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콩, 그리고 보리, 벼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언제로 풀어? 신석기로 푸시면 되고요. 벼농사 혹은 쌀 농사가 시작됐다?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농경이 그냥 시작됐다라고 하면 신석기, 쌀, 콩 뭐 이런 거 나오면 청동기, 조피, 수수, 콩, 보리가 재배되었다 청동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역시 이제 사냥을 했는데, 사냥하기 전에 농경은 석기를 또 도구를 썼겠죠. 그래서 간석기, 이제 뗀석기가 아닌 갈아 만든 석기를 씁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팔이 있는데 갈판이 이렇게 생겼고요. 갈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갈아버리죠. 그러면서 뾰족하게 모양을 내서 이걸 석기로 썼던 거예요. 머리가 좋아졌죠. 갈았다라는 거 신석기입니다. 자, 이제 사냥하고 그리고 어로 고기잡이를 냈어요. 고기잡이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족, 맨 처음에는 이제 신석기 사람들은 시족 단위로 한 4, 5명이 이제 무리지어서 살았는데요. 점차적으로 신석기 후기로 가면 부족이 형성됩니다. 부족. 그래서 부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족, 외, 혼이 있었죠. 우리 부족 이외의 사람들, 이외의 부족과 혼례를 하는 것.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족 단위가 부족으로 커지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엄청나게 큰 행사가 혼례식이었어요. 결혼식, 혼례입니다. 그래서 이 혼례식 때는 이 고기잡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개를 썼단 말이죠. 이 조개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조개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칠해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칠해거리, 그리고 또 뭐 있었냐?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쓴 거냐? 칠해거리는 남녀할 거 없죠. 목걸이를 만들었고, 귀걸이, 그리고 팔찌, 발찌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조개 껍데기로 가면을 만들어서 언제? 이 올레식 때 막 즐기면서 노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들이 부족이 이제 커지면서 이 농경과 또 관련돼서 유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농경이 시작됐죠.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때는 그냥 버리고, 남은 음식은 그냥 버리고 왔는데, 이때는 내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고, 그것이 토기입니다. 근데 이 토기는요, 이런 민무늬 토기, 뭐 이런 토기들이 이 이전에 있었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최초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10몇 회차, 그러니까 10회차 초반부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토기, 빗살무늬 토기 놓고 이름 민무늬 토기 놓고 덧무늬 토기 놓고 막 그 민무늬 그리고 미송리시 토기를 막 집어넣고 이 가나다라 마까지 해서 이 5개를 섞었어요. 순서대로 해봐라. 학생들이 다 빗살무늬 토기가 첫 번째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놓고 풀어서 그때 그 정답률이 5%도 안 됐어요. 왜? 빗살무늬 토기가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오죠. 빗살무늬 토기, 그냥 신석기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단 하나, 이 이전에도 토기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구석기는 아니죠. 신석기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 동그랗고요. 주둥이가 동그랗고 내려갈수록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치? 그리고 빗살 모양이 있죠. 근데 이 빗살무늬 토기가요.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면 유물관이 있지요. 거기 가면 이 빗살이 다 틀려요.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막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부족의 상징이 빗살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들이 만나면 빗살 통일시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을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걸 굽습니다. 그래서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마을 사람 모여서 구워요. 그러면 10개도 안 나와요. 나머지 다 깨져버립니다. 터지고.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이건 축복받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즐겼던 이것이 빗살무늬 토기고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하고도 또 연결이 되냐면 어로예요. 어로하면 그 어딥니까? 갯벌 같은 데서도 고기를 잡겠죠. 그렇죠? 갯벌. 그러면 갯벌 같은데 이걸 꽂아버려요. 땅에다 탁 꽂아놓고 잡는 족족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기를 집어넣죠. 그럼 이 토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움집에 화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덕. 이것은 아궁이에요. 아궁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 딱 꽂아놓으면 고기가 있겠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럼 고기잡이를 했었다는 것은 증명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출토가 됐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가락바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만한 거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나무를 꽂아요. 그리고 풀을 여기에다 아래다 딱 꽂아놔요. 그리고 이걸 돌리는 거죠. 촥 돌리면 이렇게 실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갖고 있었던 동물의 뼈를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이걸로 짜서 무엇을 입었다?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거. 입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원시적인 수공업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에 보시면 신석기 시대 판서로 미루고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 보시면 생활. 동그라미 1번 도구, 무슨 석기? 간석기, 갈아 만든 석기고요. 동그라미 2번 사냥 고기잡이를 냈고요. 사냥 고기잡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그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뭐 이런 것들 됐어요. 동그라미 3번 원시적인 수공업이 있었는데 가락바퀴 뼈바늘. 그렇죠? 그래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서 입고 사용을 했었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농경인데 조피수수의 농사를 지었죠.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조개의 활용,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이런 것들을 했었다. 동그라미 6번 사회는요, 평등사회, 구석기, 신석기 모두 평등사회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7번에 부족이 형성됐다라는 건데 시족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부족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양괄호 2번에 토기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종류 뭐만 알자? 빗살무늬 토기만 알자. 하지만 이 이전에 토기가 있었다는 것은 간과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유적지 대부분 뭐 어디예요? 강가나 바닷가죠. 왜? 농사를 지으려면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니까 강가나 그 바닷가 쪽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 자, 양괄호 3번에 움집인데요. 움집 같은 경우는 집이죠. 이제 이 구석기 때는 집을 대충 막 졌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착하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바닥이 동그랗습니다. 혹은 모서리가 둥근 네모 형태예요. 이거 네모예요? 동그라미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근 네모 바닥이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불을 뗐고요. 화덕이 있고 그리고 반지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패여 있어요. 반지하, 화덕. 그래서 이렇게 짓고 살았던 것이 이것이 움집이다라는 거 신석기 때. 그렇죠? 자, 양괄호 4번에 원시 신앙이 있어요. 신석기 때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물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종류 애니미즘이에요.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태양신 최고죠. 으뜸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농사가 망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고 그게 애니미즘. 자, 샤머니즘은 뭡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막 올올 하잖아요. 이 무속인들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기 아랫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뭔가 주문을 외워서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속인들, 무당, 무술, 주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하죠?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디귿번에 보면 토템 사상 우리가 익숙한 거죠. 곰이나 호랑이. 곰이나 호랑이가 이 곰과 호랑이 혹은 산신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 신이 있다. 모든 것들에 이제 바다는 아니죠. 산 아니죠. 그렇죠. 곰과 호랑이 그렇죠. 그래서 동물 그리고 식물 소나무라든가 곰과 호랑이 요런 것들에 이제 신령이 깃들어져 있다. 이것이 뭡니까? 토템 사상. 우리가 토템하면 동물만 생각하는데요. 식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토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앙이 있는 거죠. 이땐 신앙이 없었다고 그랬고 이때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양괄호 5번에 예술, 토우라고 하는데 토우는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흙으로 만든 인형을 토우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양괄호 6번에 토묘가 있어요. 토묘는 관 없이 그냥 흙토자에 묻어버린 건데 사람 묻었는데요.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했다는 거는 태양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그렇죠. 머리를 동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 화살촉 같은 걸 매장을 시켜놨어요. 그럼 뭡니까? 죽어서요. 뭡니까? 적이 건드리면 어떻게 이걸 무기로 써라. 혹은 노잣돈으로 써라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죽어서 내세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까지 끝을 봤어요. 자, 신석기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로 갈게요. 우리가 이 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재미도 없고요. 그렇죠? 항상 첫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하면 암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공식을 깨셔야 돼요. 자, 청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문자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기록을 남겼고 그래서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요. 합금이 발생을 됐으니까 돌보다 강한 것이 존재를 했고 얘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죠. 전쟁이 시작됐고 그들의 것을 뺏기 시작했죠.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급이 발생했다. 자, 그리고 농경도 시작하지요. 농경. 조, 피, 수수합니까? 아니요. 해요. 해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조, 피, 수수 그리고 또 뭐 하죠? 벼, 콩, 고리, 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콩과 벼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보세요. 벼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농기구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달돌칼이 발견이 됐어요. 반달돌칼이 어떻게 생겼냐? 반달처럼 생겼죠. 그리고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끈을 연결을 해서요. 손을 집어넣고 살살살 벼베기를 했던 거예요. 추수기구죠.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요? 자, 농경을 시작했는데 돌을 사용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농기구죠. 농기구인데 농기구는 청동을 썼을 것 같죠? 자, 여러분 청동 농기구 세상에 존재한 지 없습니다. 왜냐면 청동이라는 거는 일단 계급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지배자가 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배자의 특권층이 갖고 있었던 귀한 것이었어요. 이 귀한 거를 땅 팔 때 써요? 꽃갱이 쓸 때? 안 되죠. 그리고 일단 청동으로 만든 것은 무거워. 그래서 뚫기도 힘들어. 꽁 치면 힘들죠. 근데 꽝 쳐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요. 휘어버립니다. 약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청동제로 농기구를 농기구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대 단점이었고 귀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청동 농기구는 아니고 그럼 뭘 썼죠? 신석기 시대에 썼던 돌 농기구나 그리고 나무 농기구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청동기까지 그럼 철기로 가면서 농기구가 철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만 청동이 빠져요. 석기 그리고 철기로 갑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청동기를 농기구를 썼다? 없습니다. 너무 귀한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배자가 출현을 하는데 지배자가 죽으면 무덤을 냈으니 그것이 고인돌이죠. 고인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배자가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언덕을 찾아요. 그래서 이 언덕에 구덩이를 파죠. 구덩이를 파놓고 이 엄청나게 큰 돌을 통나무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밀어요. 꾹 밀고 올려요. 올리면 구덩이 판 데다 쑥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를 여기다가 올리고 삽질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파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고인돌이 돼요. 이것이 고인돌은 또 두 개가 있어요. 남방식 고인돌과 북방식 고인돌이 있는데 북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그리고 남방식은요. 이렇게 큰 네모 형태고 조그마한 걸 두 개를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남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에 많이 묻어 있는 게 고인돌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북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인돌입니다. 둘 다 똑같이 고인돌이고 이걸 보면 또 뭐라 할 수 있죠? 이 사람 크기가 요만하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지배자가 죽었으니까 무덤 만들자 그래서 일심동결해가지고 막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배자가 살아생전에 지배했던 사람들의 수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지배자가 살아생전에 권한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이 무덤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선돌이에요. 선돌이 뭐냐면요. 마을 있죠. 마을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와요. 왜요?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마을 그 입구에 이따만큼 큰 돌멩이를 세워놓는 거야. 이른바야 선돌이죠. 그럼 이걸 보고 돌격 앞으로 엄청나게 자 후퇴하자 이렇게 되죠. 왜? 이걸 마을 사람들이 세워놨으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봐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동기 시대에 그 마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같이 합시다.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 주변에요. 도랑을 파놉니다. 이것이 환호. 좀 이따 설명 또 드려요. 환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덩이를 파놔요. 그러니까 밤에 외적이 딱 쳐들어온다 그러면 쑥 빠지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방어 시설이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놔요. 이렇게. 근데 목책 이런 거지. 이 삼국 시대 막 전쟁하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통나무가 이렇게 뾰족하죠. 이 뾰족한 거를 이렇게 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말이 뛰어오면 탁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어 시설 이걸 목책이라고 해요. 울타리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철기 시대. 철기 시대에는 또 그 특별한 게 청동기 시대 그 동검 비파형 동검이 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책 38쪽인가요? 2번 국가의 형성이에요. 1번에 청동기 땡철기 시대죠. 청동기 뗄철기 시대. 그렇죠?
청동기 절기의 시대 구분 1번, 동그라미 1번 청동기 시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 시대가 시작됐지요. 역사 시대 드디어 생겼다. 자, 기억번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생산 경제가 발달하고요. 전쟁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생겼고 계급이 발생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나왔죠. 빈부의 격차가 생긴 거죠. 자, 니은번 유적인데요.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 디귿번 유물이 나오는데 집터, 고인돌, 돌널무덤. 여기에서 한번 써보자. 하나씩 써보자. 고인돌 있고요. 돌널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돌널무덤. 널은 관이란 뜻입니다. 관을 가지고 사람을 여기다가 놓고 묻어버린 거. 그래서 돌을 재료로 썼으니 돌널무덤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돌무지무덤. 돌무지무덤은요. 말 그대로 사람 죽었죠? 그러면 돌을 그냥 무지하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무지 많다. 돌무지무덤. 자, 그리고 이런 터에서 반달돌칼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퀴날 도끼, 홈자기. 홈자기 같은 거는 일종의 뭐 도끼 같이 생긴 건데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해서 끈으로 연결시킨 뭐 이런 건데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홈자기는 이런 것. 비파형 동검이 있죠.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처럼 생긴 거죠. 그 아래 그림이 있어요.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이 있고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칠어 무늬가 A.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뒷면 이렇게 보면 맨들맨들해요.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 그리고 이제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무늬가 이제 없는 토기죠. 민무늬 토기, 청동기 대표 토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그 아래 그림이 있죠. 그림. 자, 모가지가 동그랗고요. 오므라들고요. 그리고 볼록하게 둥그렇게 몸통이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청동기 대표 토기 미송리식 토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붉은 간토기가 있어요. 붉은 간토기. 자, 붉은색 토기겠죠. 자,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철기 시대가 나와요. 기억번 철제 도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죠. 청동기 농기구 X 그렇죠. 입에도 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없어. 자, 철제 무기의 발전으로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전쟁이 예전에는 그냥 부족 간의 그냥 싸움이었다. 이제는 철기로 무장이 됐죠.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 철기 시대다. 자, 니은번 보시면요. 집터 유물에서 집터 널무덤 동무덤이죠. 자, 널무덤이 있어요. 선생님 널무덤은 청동기 아닌가요? 아니죠. 왜? 앞에 뭐가 빠졌어요? 돌. 그러면 돌이 자, 보세요. 이 재료가요. 예전에는 청동으로 돌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널무덤인데 이때는 청동도 쓰고 합금 쓰고요. 강철도 쓰고 나무 뭐 돌 다 써요. 그러면 철널무덤, 청동널 복잡하죠. 그래서 에라이 그냥 널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것도 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무덤.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항아리 독자를 씁니다. 항아리 2개를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윗둥을 자르고요. 요거를 여기다 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동무덤이 완성되는 거 철기 시대의 항아리 무덤입니다. 자, 그리고 세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에서 이제 날카로워지는 뾰족해지는 세형 동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움푹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는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진짜 칼처럼 세형 동검. 가늘다 세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예요. 자, 그리고 잔무늬 거울입니다. 거친 무늬에서 잔무늬. 쉬워요. 잔무늬라는 건 뭡니까? 무늬가 짜잘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 거친 무늬 거울과 잔무늬 거울을 참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을 딱 한 번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이걸 또. 그래서 이게 거친 무늬야, 잔무늬야.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보더니 이거 봐가지고 선택지에 나왔는데, 근데 답은 뭐냐면 저기 신석기 요거 찾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답은 안 되죠. 청동기 아니면 철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충 낼 때 이제 이런 유물을 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거푸집이 발견됩니다. 거푸집. 여러분들 이 거푸집이라는 것은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세형 동검은 중국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형 동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었다. 에이, 중국 애들이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 우리 거 갖다 쓴 놈들이 무슨 아니죠. 뭐 거푸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푸집이 주물틀인데요. 요런 주물틀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합금을 집어넣죠. 그래서 뚜껑을 닫아.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빼요. 그러면 요 형태 그 무기가 그 물건이 나오니 그것이 세형 동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푸집 하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할 때 거푸집을 얘기해요.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거푸집 하면요, 시기가 언제냐?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그러면 구분 안 될 때 이때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리을번 중국과 교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명도전 그리고 오수전, 단량전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명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칼입니다. 칼이래. 돈이에요. 돈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칼도자. 그래 칼처럼 생긴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러미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데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발글 명자의 약자입니다. 이 발글 명자가 새겨진 칼처럼 생긴 돈, 꾸러미. 그렇죠. 이렇게. 이게 명도전인데 이게 중국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한반도 남쪽에도 발견이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돈을 흘리고 간 거지. 그렇죠? 요것과 똑같이 저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 붓입니다. 붓. 붓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 근데 이게 무슨 붓이에요? 이 털이 없어진 거죠. 이 털이. 그렇죠? 그래서 붓이 이렇게만 남았는데 이 붓은 뭡니까? 한자를 사용했다. 한자, 중국 글자. 그렇죠. 중국과 왕래를 했었다. 철기시대에 우리가 중국과 한반도가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명도전과 붓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청동기 철기의 생활인데 방점 나왔죠. 중간점.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경제. 그래서 농경 발전. 그래서 돌도끼 홈자기 막 이렇게 했는데 농기구를 돌나무로 썼고요. 니은번 방농사의 중심. 조보리 콩 벼. 그렇죠? 그래서 다 지웠네. 여기에서 체크할 거 보리, 콩, 그리고 벼농사. 이것이 시작됐다. 청동기. 이것을 증명해라. 반달돌칼이지요. 그렇죠? 주수용 기구. 자, 이건 언제로 풀어요? 청동기. 자, 디귿번 가축도 사용했고요. 동그라미 2번 사회인데요. 기역번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족장의 등장이지요. 뭘 보면 알 수 있다? 고인돌. 그렇죠? 족장이 살아생전 지배자가 출연했고 살아생전에 그 맨 아래 있죠. 니은번 고인돌. 당시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요. 청동기 시대부터 남녀 생활이 분화돼요.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이렇게 되고 리을번에 보시면 선민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이죠. 그래서 선민사상. 그러면 선민사상 선택받을 때 누구에게? 신에게.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재정일치사회입니다. 그래서 제사하고 군장이 혼자. 그러니까 군장, 정치적인 지배자가 하늘의 제사도 같이 지낸 것 재정일치사회라고 해요. 거석을 숭배하지요. 선돌. 뭐예요? 어딨어? 고인돌과 비슷하게 옆에 세워놓은 돌, 선돌. 자, 됐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움집의 변화예요. 배산임수. 말 그대로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 물이 있으면 살기 좋다. 이것은 뭡니까? 그 풍수지리하고는 관계없어요. 풍수지리는 고대. 저 끝에 가면 통일신라, 말에 가서 승려, 도선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풍수지리 사상 같은 거는 개념이 아직 안 잡힐 때라 배산 임수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직사각형 움집의 지상가옥으로 주춧돌 이런 것은 조금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신석기 시대 움집과 청동기 철기 시대의 움집을 좀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석기 시대 반지하로 돼 있지요. 반지하예요. 근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가면 지상가옥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바닥이 동그랗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점차적으로 네모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신석기 때는 없었던 청동기 철기 시대 움집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주춧돌 사용해요. 주춧돌이라고 하는 건 기반이죠. 기반을 닦는 돌이고 여기에 그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이 필요했던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중앙에 있고요. 불된 자리가. 그리고 화덕은 청동기 철기 시대는 화덕은 한쪽 귀퉁 위로 빠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저장 구덩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다 넣어놨거든요, 신석기. 이게 냄새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밖으로 뺍니다, 밖으로. 그래서 구덩이를 파든가 창고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청동기 철기 시대. 자, 됐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동그라미 3번의 움집의 변화죠. 그래서 지상가옥. 대체로 기억번이죠. 배산임수 대체로 직사각형이고 지상가옥으로 되고 주춧돌을 사용했죠. 자, 화덕은 벽 쪽 한쪽으로 이동했고요. 저장구덩이도 따로 뺐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4번 예술품이에요. 청동제 모양의 도구의 모양이나 장식, 토우 이런 건데 그 아래 울주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어요. 자, 울주반구대 바위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게 원형이 거의 뭐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고래예요. 고래. 이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작사를 꽂는, 다시 얘기하면 고래를 사냥하는 것. 이쪽에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이제 배에 타 있는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고래를 사냥했다는. 이때 고래 잡는 건 되게 쉬웠어요. 왜? 고래는 혈우병이 있어요. 피가 나면 안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서 꽂아버리면 그러니까 영웅이 있죠. 뭐 이런 그림. 그리고 이쪽 그림에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울주반구대 바위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나오면 청동기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그림의 가운데 거에 있는 그림이 하나 나오니까요. 이것이 고령 양전동 암각화인데요. 이것은 뭐 이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심원인데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태양 숭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전동 암각화 있죠. 이것이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장길이 암각화가 됐어요. 이름만 바뀐 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농경문이 청동기가 있죠. 원래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크기는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데 이거 걸어 놓는 거지. 처마 밑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농기구를 가지고요. 밭을 가는 이런 그림이 있고 이쪽에는 원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뭘 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민무늬 토기를 그리는 거예요. 토기에다 뭐 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 여러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농경문이 청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마무리를 질 건데요. 첫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정도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끝냈다면 고생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신석기 시대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석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석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2015년인가 6년인가는 청동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았는데 그런데 뭐 전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거 어쩌다 한번 그런 거고 신석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석기 다음으로 청동기 그리고 구석기, 철기 이런 순으로 공부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갈게요.